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갑작스럽게 이게 그 컴퓨터가 이상해지는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지금 또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마우스가 말을 좀 잘 안 들어가지고 네, 이제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 네, 예, 갑작스럽게 조금 방송이 진행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제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을 열었죠. 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 세계가 이게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을 지켜본 전 세계 언론의 반응이 참 뜨겁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돌아왔다. 제정신을 차렸다.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이에 대한 언론들의, 특히 세계 언론들의 반응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 민주당 대변인이시죠? 이경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네요. 네. 네. 무슨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네, 그래도 오늘은 6,000분이 넘게 계시네요. 네, 6,100분 정도 가까이 계시는데요. 예, 한동안 저기 그 동시 시청자 수가 조금 늘지 않아가지고 참 속상했는데, 네네. 예, 오늘은 보니까 좀 많이 오셨네요. 저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자, 볼까요? 목소리 작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 뭐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따라 제 머리가 약간 눌려가지고 약간 쪽머리 비녀머리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불편하시더라도 좀 그냥 그러려니 해주시고 그냥 목소리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눌렸어요 오늘 머리가? 별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저 혼자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자, 네. 외신 반응 좀 전해주시죠. 네, 아시다시피 어제 기자회견을 하셨고요. 기자회견을 네. 하셨는데 이제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떤 보도를 했는지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더 가디언에서 가장 5가지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굳이 다른 언론을 다른 외신보다 가디언 하나만 오늘은 좀 이렇게 조금 키워드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다른 네. 언론도 그 가디언의 기조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가디언 기사의 키워드만 전달해드려도 충분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럼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키워드로 몇 가지만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비교해서 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여담입니다만 네. 그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좌우를 불문하고 네. 기자들 참 수준 낮다. 한국 기자들 수준 낮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정규재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 특히 트럼프와 관련해가지고 중요한 얘기를 딱 했다. 뭐 협상이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의 그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나왔는데 네. 기자들 중에 그 누구도 질문을 안 하더라. 맞아요. 와, 아니 저렇게 중요한 얘기가 나왔으면 째깍 바로 알아듣고 질문해야 되는데 무슨 그렇죠. 말을 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 그래서 통탄하면서 쟤들 다 잘라야 된다. 저것들이 무슨 기자냐?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정규재 씨하고 제가 의견의 일치 보는 사례가 거의 없는데. 아니 우리 진영 쪽에 정규재 씨와 의견이 일치하는 거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그때 빼고는 한 번도 없지 한 번도 않았습니까? 없죠. 네. 근데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특히 언론을 대하는 이 언론관과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나왔다면 참 제가 반갑기도 하고 약간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무튼
기자들 반응, 뭐, 그건 많이 뒤로 미루기도 하셨고요. 네. 가디언 얘기 계속 해보죠. 네, 가디언 기사 먼저 보여주시면요. 보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만 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뉴 스타일이었습니다. A new style, 그 tariff, trouble, 관세 이렇게 하고 no mention of un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키워드로 지금 가디언을 딱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스타일이었었다. 관세 문제는 당연히 해외에서 관세 문제를 당연히 다루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윤석열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잡았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언급을 네. 해야 되나? 이제 우리로서 이제 안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예. 윤석열에 대한 네.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네. 가디언에서 지적을 했단 말씀이죠. 네, 그렇게 예. 했고요. 그 보시면은 그 기사의 그 밑에 작은 글씨 있었잖아요. 네.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재명 show no sign of grandeur, calling very different figure, impeach. 그러니까 전임자 윤석열에 대해서도 전혀 매우 다른 인상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은 거창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no sign of grandeur입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윤석열하고 비교했을 때 전임자 윤석열은 뭔가 그 가디언 외신에서 봤을 때 뭔가 거창한 기색 같은 게 뭔가 이렇게 폼 잡으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가디언을 봤을 때는 키워드가 no mention of you인데 그 밑에 보면 윤석열과 다른 거창한 기색이 없는 인상을 남겼다라는 것이 지금 서브 타이틀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실 윤석열이 약간 거들먹거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벌써 있죠. 이제 윤석열은 그랬었잖아요. 이렇게 반말로 하고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보이시죠? 테이블 이런 식으로 잡고 가고 이렇게 좀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일단 그리고 뭐 걸음걸이만 해도 이렇게 뭐 이렇게 휘젓고 다니는 듯 하면서 약간 그분은 근데 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이 태도와 관련해 가지고 네. 좀 보는 사람들 또는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사라졌다. 네, 야, 그렇죠. 전임자하고 이렇게 묘하게 비교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랜저가 여러 번 나오고 우리 차 그랜저에서 그 그랜저예요. 네. 위엄, 장엄함이거든요. 이런 표시인데 이제 윤석열은 그런 것을 기색을 표현하려고 그 억지를 부렸던 그렇죠. 반면에 어깨 후까지 잔뜩 들어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그 묘사했을 때 그 인상을 되게 주의 깊게 야. 선택을 했습니다. 외신 반응이 참 좋네요. 그랬죠, 좋죠. 그랬죠. 네, 그랬죠. 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네. 그 다음에 보면 이거는 좀 키워드로 짧게 말씀드리기 전에 앞에 보시면은 대선 승리한 지 한 달 만에 첫 기자회견. 그러니까 뒷부분, 첫 줄의 뒷부분 보시면은 has given first big press잖아요. 네. 그 밑에 밑으로 내려갔네요. 컨퍼런스요. 그러니까 첫 대형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그거죠. 임피치드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보면 윤석열을요. 그러니까 전임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임자. 네, 굳이 전임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면서 계엄을 선포하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됐고 그리고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첫 기자회견을 한 달 만에 열었다라는 것이 두 번째인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여기도 이거 참 좋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Everything about the event, 모든 이벤트가 전반적인 모든 이벤트가 seems designed to signal break from the defensive, 그러니까 방어적이고 isolated style,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이 방어적이고 고립된 스타일이었대요. 고립적인, 고립수.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to break from, 그러니까 억지로 끊으려고 했던 시그널을 보냈다. 그리고 이거 디자인 이렇게 설계됐다 이 말입니다. 이 기자회견 자체가.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방어적이고 고립적인 스타일이었는데 그거를 억지로 끊으려고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려고 계획한 기자회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보면 이거 돌려각이죠. 이거 돌려각이죠.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이 그만큼 폐쇄적이고 방어적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티가 나게끔 그런 과거와 단절하려고 했다. 그 다음 보면은 더 웃긴 게 나오는데 우선은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주목할 만 5가지 요점을 정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자, 되게 웃깁니다. 5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신 자료가 모두 네. 5가지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기에서 네. 5가지 장면. 네. 예, 2시간 동안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5가지 주요한 장면. 네, 그렇죠. 재밌네요. 번째. 제목부터가. 네. 첫 첫 번째 번째가 볼까요? 네. 이거. 마우스 오늘 왜 이렇게 안 네, 됩니까? 오늘 마우스가 잘 첫 먹습니다. 번째. 네. different kind of leadership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다. 근데 다르다는 게 뭐예요? 윤석열과 다른 종류의 리더십을 보여줬다라는 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그 첫 번째 줄만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게 있어요. heavily fortified defense ministry compound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다면은 네. 윤석열은 철통 같은 경비된 국방부 청사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 앞에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디어를 기피했던 반면에 그렇죠. 이재명은 Lee chose the Blue House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좀 개방적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대통령의 집무실이 전통적이고 개방전 이미지가 있는 그런 그 청와대 블루하우스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는데 여기도 윤석열을 돌려가게 했었죠. 국방부 청사에 틀어박힌 윤석열과 달리 예, 국방부 이렇게 했습니다. 청사에 예, 아주 예. 아 그렇구나. 그랬던 윤석열과 달리 이재명은 블루하우스 그러니까 청와대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저기 기자회견 자체를 청와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 외신 기자들도 오기가 수월했고 청와대 영빈관이 사실 행사하기는 참 좋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청와대를 설명할 때 청와대 영빈관이 행사하기 좋아요라고 우리 이렇게 설명하는데 외신에서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은 폐쇄적인 거. 리더십을 디폴트 리더십이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개방적인 거. 그리고 또 묘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노란색 줄을 제가 이제 줄을 거는 게 set just 1.5 meters from journalist예요.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불과 1.5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죠. 이겁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raise podium 그리고 imperial trappings가 있어요. 뭐냐면은 단상, raise podium 단상이잖아요. 이것이 없었다. 아, 그리고, 단상 없이 네. 아 상당히 탈권위주의적이었다. 네, 네. 그리고 imperial trappings가 뭐냐면 그 황제 같은 격식. 그러니까 단상도 없었고 황제 같은 격식도 없었고 기자들과 just입니다. 불과 1.5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것이 different leadership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이게 좀 달랐나 봐요. 윤석열과 다른 5가지 뭐 특징 이렇게 지금 쓴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다른 특징에 이것들이 묘사가 들어가 있고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은 끝에요. 네. 마지막에 보면 끝에 박스가 나오잖아요. 라터리 박스가 나오잖아요. 추첨함. 갑자기 추첨함이 등장합니다. 이 추첨함은 그러니까 정해진 게 아니고 추첨함을 통해서 뽑히면은 질문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MBC가 추첨이 안 되고 질문을 못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 전에 선택을 안 한 거고 이번에 추첨을 못 한 겁니다. 본인들이 잘 뽑았어야죠. 추첨함은요. 네, 추첨함을 그 리더십에 들어간 거고요. 또 여기 보면은 밑에 타인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인 작은 거죠. 작은 언론사나 same change, big 네트워크이잖아. 그러니까 작은 언론사나 그 밑에 그 바로 추첨한 밑에 있습니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네. 네. regional outlet, tiny regional outlet 여기 있잖아요. 아주 작은 소규모 언론사나 아주 큰 레거시 미디어가 큰 언론사나 same chance, 똑같은 찬스를 얻었다. 질문하는데 이것이 이재명 리더십이 달랐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뒤에는 뭐 웃음도 있었고 군데군데 뭐 섞여서 개인적인 일화와 함께 웃음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맨 밑에 보시면은 또 그랜저가 나오네요. 그랜저 잘 나와요. 장엄함이 없었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파워, 하이어라키, 권력 서열이 없었다. 장엄 위험한 척하는 것도 없었고. 또 뭐 권력 서열 이런 것들도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선택된 이 기자회견 형식이었다. 그것도 보면은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권은 안 그랬다. 그 대형 언론사만 집중하고 네. 친한 사람들한테만 기회 주고 그래도 그리고 미리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고 그렇죠. 거기다가 참 거들먹거리는 모습이었는데 참 불량한 태도였는데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것이 싹 바뀌었다. 일부러 그냥 바뀐 것 같이 그렇게 보여줬다. 네, 맞습니다. 예. 아우, 기사 너무 좋은데요? 아니, 되게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찝은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목조목 집었어요. 그런 형식적인 거, 위험을 없앤 형식적인 것을 다른 리더십으로 봤다는 것 자체가 저희는 상당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게, 예, 그렇죠. 이게 보니까, 야, 대단하네요. 네. 자, 다음 볼까요? 네, 얘는 잘 안 보이는지 잘안 보이시나 보이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화면에서는 이거는 계엄 혼란 이후 다리를 놓았다라는 건데, 뭐 이건 머셜로 카오스가 아니고 케이아스라고 읽는 게 맞죠? 케이오스, 예. 예, 보통 카오스라 많이 듣고 케이아스. 그러니까 혼란 이후에 다리를 놓았다는 것이 국민과 뭐 예. 연결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긴 문장들은 뭐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그런데 계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으로 올랐는데 국가적 위기를 촉발되어 있고 지금 국민들은 아직 국가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 신뢰감을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이 설명을 쭉 합니다. 네. 쭉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보통 다른 국회의원 아니 다른 그 대통령들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 정부 탓을 하거나 그렇죠. 윤석열 탓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주 중요합니다. Lee did not mention Yoon's name once throughout the 2 hours session.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아주 단 한 번도 윤석열의 이름을 언급하지조차 않았다. 전임자한테 책임을 네. 떠넘기지 않았다. 않았다. 그리고 굳이 언급도 하지 않았다. 굳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책임도 이게 떠넘기지 않고 굳이 뭐 언급도 하지 사실 않았다. 뭐 그렇죠. 윤석열은 거론할 대상 네. 조차가 안 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여기서 저도 이걸 왜 키포인트를 잡았냐면 국민이 계엄이 혼란을 겪었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뽑아놓은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거론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혼란을 다시 언급을 구체적으로 하지 일부러 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혼란들 얘기하면서요. 여기 보면 secret recording이라고 있잖아요. 네. 이재명이 이런 사례도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네. 비공식 회동을 하잖아요. 여야가. 네. 그런데 비공식 회동할 때 국회의원이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네. 때 비공식 회동을 하는데 야당이 그때는 뭐 여당인 거죠. 네. 여당 그러니까 그때 국민의힘당이 국힘당이 몰래 녹음을 할까봐 두려웠던 이라도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불신이 양측과 불신이 깊어졌다는 것도 사례를 듣긴 했습니다. 야. 그러면서도 윤석열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쯤 되면 윤석열 뒷담화 한번 깔 때도 됐는데 하지 네, 그냥 않았다. 넘어갔군요. 네. 그거는 사실 의도적이라고밖에 그러니까 사실 일부러 윤석열 얘기를 하지 않으려 했던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툭하면 전 정권 탓을 했던 윤석열 정권과 대비를 하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사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해도 전 정권한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보면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노란색 라인 친 게 뭐냐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선택입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선택입니다라고 이렇게 워딩한 건 질문이 뭐였냐면 봐라. 국회 압도적 다수로 지금 민주당이 되고 있잖아. 그럼 견제 기능이 되겠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국민이 선택한 거잖아요. 국회가 압도적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을 뽑은 것은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선택입니다. 무슨 탓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입니다. 잘하겠다. 잘할 자신이 있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키워드를 참 잘 뽑은 것 같아요. 네. 글쎄, 키워드도 잘 뽑았는데 정말 이 기사 정말 그럴싸하게 잘 썼네요. 네. 자, 세 번째 주제 넘어볼까요? 이것도 very difficult라고 나와 있죠. 관세입니다. 트럼프 관세. 매우 어려운 협상이 다가온다라는 키워드의 제목입니다.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이 저는 이게 워딩만 넣습니다. 그런 질문이 들어왔잖아요. 네.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관세 협상 매우 어렵죠. That's certain.
그거 정말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 밑에 보면은 상호 이익이 되고 진정으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양측,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하고 아주 대등한 관계로 얘기를 합니다. 양측 모두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직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더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서 나오지 못한 부분 저도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가디언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이라고 뽑힌 이재명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서 첫 번째는 미국과 대한민국 동등한 입장에서 아니 양쪽 모두 원하는 게 명확하게 아직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그 협상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 좀 주목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당연하죠. 예. 그렇다면 이게 미국의 태도라는 미국이 뭔가 문서상으로라든가 요구한 게 있을 텐데 네. 그게 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위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은 어떤 부분 미국의 어떤 태도가 진위를 헷갈리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상호간에 이익이 되는 이런 뭐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양보할 것이며 그렇죠. 얻어낼 건 뭐냐.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냐. 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 전혀 얘기를 안 해서 이게 살짝 이런 두루뭉술한 대답이 나오면은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의 실력이 드러나는데 예, 여기서 보면 좀 기자들의 실력이 좀 엉터리였다. 조금 아쉽긴 예. 하지만 근데 가디언에서는 이재명의 솔직하고 아주 당당한 이 발언에 좀 주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이라이트는 치지 않았지만 가운데 보면은 이재명이 또 I cannot guarante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 8월까지 협상 마칠 수 있으니까 8일까지 협상 마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것까지 정확하게 다 오늘이 5일이잖아요. 네. 네. 8일이 이제 시한이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못 마친다. 네. 그러면 대책은 있습니까? 만약에 그 미국에서 갑자기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어쩔 겁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겠죠. 이재명은 우리까지 양측에 정확하게 바라는 주장에 대해서 서로 정확하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제가 예상하는 이재명 만약에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측에서 제안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근데 좀 그렇게 저도 예측은 되는데 질문 자체를 안 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이 부분에 좀 대해서 아쉽긴 하다. 정규재 씨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서 실력이 드러나고 취재력이 드러나는데 기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넘겼다는 게 정말 통탄스럽다. 참 기자 같지도 않은 애들이 그러니까 어디서 겉멋만 잔뜩 들어가지고 왜 너무 그랬어요. 괜찮은 기자도 있었어요. 아니, 눈이 너무 높으셔서 우리 국민들의 눈이 높으셔서 그래. 근데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옛날 기자 선배님들 그러니까 그 장용진 기자님을 포함해서 그때 기자분들의 눈에서는 지금 현재 기자들이 좀 안 차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스펙은 요즘 친구들이 훨씬 좋아요. 진짜 스펙은 훨씬 좋아요. 맞아요. 뭐 당장 학점만 해도 그래요. 저기 3.0 못 넘거든요. 네? 우리 때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기자 정신은 저를 딸리잖아요. 저는 학점 4.5 만점에 4.4 뭔가 그랬어요. 4년 내내 장학금 받았거든요. 저 대학원도 장학금 받고. 그런데 기자 정신이 이렇게 딸립니다. 이거 다 필요 없어. 네. 그냥 오로지 장학금을 받기 위한 그러니까 기계처럼. 네, 확실히 이제 스펙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걸 여기서 뭐. 다 필요 없어요. 네. 뭐 지금 벌써 난리 났어요. 네. 저 오늘 잠깐만요. 눈알이 빠졌나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보니까 눈 감고 있으세요라고 하셔서 네. 점수 안 좋다라고 했더니 예. 네, 오늘 라이브 맞습니다. 저 요즘에 계속 라이브 합니다. 네. 자, 세 번째까지 하셨던 것 같고요. 네, 이제 네 번째 5가지, 그러니까 5가지만 딱 하면은 간단히 끝납니다. 예, 네. 다음 주제는 네 번째는 또 뭐라고 했나요? 북한을 향한 외교의 억지 전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약간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거 기자회견 보신 분들도 맞겠지만 저는 이게 가장 재밌던 게 뭐냐면 제가 하이라이트 친 첫 번째 A lawyer who handled a marital conflict 이게 뭐냐면은 부부 갈등이잖아, marital conflict가. 근데 변호사로서 내가 부부 갈등을 맡았던 변호사를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서 막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겁니다, 키워드는. 저는 부부관계 갈등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마주쳤을 때 변호사였을 때 입장을 바꿔보라고 말하고 있다. 입장을 그렇죠. 바꿔보라. 그렇게 해본 사람들은 보통 상대를 이해하더군요. 라고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외교 문제나 우리 이거는 북한과 북한을 향한 외교 문제입니다. 네. 되게 불편한 질문입니다. 아직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되게 재치 있게 넘어갔구나. 그런데, 이거를 북한과의 외교 전략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이재명의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인간 간의 문제로 비유를 하면서 이재명이 북한과의 외교를 풀어가는 어떤 철학을 조금은 비춰진 문제가 아니었나. 플러스 재치 있게 이거를 구설 수 없이 넘어간 답변이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이 북한과의 관계는 뭔 얘기를 어떻게 하든 간에 시비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대목인데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잘 넘어갔어요. 근데 비유적으로 넘어가면서도 그럴싸하게 넘어간 것이 misunderstanding breeds 그렇죠. misunderstanding. 그러니까 그렇지. 오해는 오해를 낳고 그렇죠. 갈등은 갈등을 낳고 불신은 불신을 낳는데 네네. 예, 그다음에 미움은 또 증오는 또 증오를 낳는다. 네. 야, 그렇게 hatred, 해서 breed hatred 그래서 다시 또 증오를 낳다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차이였지만 결국에는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지 않느냐 그 다음 말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밑에 보면은 전쟁 중에도 외교는 계속 됩니다. 네, Even 맞아요. during war, diplomacy continues라고 해서 전쟁 중에도 외교는 계속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대화를 완전히 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Completely cutting off dialogue is really foolish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얘기했습니다. 다만 가디언에서도 이 부분이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와의 그렇죠. 외교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재치 있는 철학을 담아서 둥글게 넘어갔어요. 저는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정확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디언에서도 조금은 명확한 그 설명을 내놓지 못한 점을 조금은 아쉽다라는 것도 지적은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서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를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언론 입장에서는 그렇죠. 좀 답답한 네. 느낌이 생길 수도 있죠. 평화의 선순환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중단했을 때 북한이 곧바로 반응한 사례 뭐 이런 것들 다 네. 인용하곤 했지만 구체적인 게 좀 나오지 않아서 아쉽다. 근데 저는 뭐 언론은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그렇죠. 있다. 이걸 억지로 이거를 비판한 것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한 달 된 대통령을 바라보는 민주당원의 입장에서는 너무 지혜로운 답변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자, 아까 어떤 분이 이경유윈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학점 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선배 장윤지 선배께서 학교 훨씬 더 좋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학점은 안 좋아요. 뭘 알아들어야지. 처음 1학년짜리가. 저 학부에 바로 갔잖아요. 네.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네. 공부 좀 하고 갈걸. 네. 예. 왜 요즘 자폭을 하시는지. 아니, 제가 어릴 때 갔잖아요, 저는요. 전 고등학교도 2년 일찍 올라가서 어릴 때 가가지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은 좋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예. 저는 이제 그것과는 네. 상관없이, 저 때는 이제 마지막 화염병 시대가 되다 보니까 화염병 던지러 다니다가 그렇죠. 마지막 화약배 세대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강경대를 비롯해서 뭐 여러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안 좋았는데 글쎄 참. 네. 4점 얼마라고요? 네. 네? 아니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거 이제 애 둘 낳고 다시 공부하겠다고 임용고시 보겠다고 학교 가니까 성적이 좋을 수밖에 애 없죠. 둘 낳고 4점 얼마라고요? 거의 4점은 만점에 가깝죠. 저는 장학금을 계속 대단하시네요. 받았으니까. 예. 아줌마가 진짜로. 근데 그 아줌마가 20대였어요.
애 둘 난 20대 아줌마가 저 이제 임용고시 보고 애기 예. 정치인 애기 키워야겠다라고 저도 이제 약간 현실 정치가 어려우니까요. 그런 네. 시기가 있었었죠. 이경 대변인이 지금 아기가 큰 애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대학교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혼을 좀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매우 일찍이요. 네, 매우 일찍. 네, 자 다음 네, 얘기 그렇습니다. 계속하죠. 네. 마지막입니다. 5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주 4.5일제 그 도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과거의 본인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과거의 본인의 경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어릴 때 말이야 극심한 가난 속에서 공장에서 일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극심한 여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극심한 가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빨간 네. 그 working in the factory during 거기 보면은 dire poverty. 네. poverty는 우리 그거 알죠? poverty는 많이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 김건희 그거 있잖아요. poverty 빈곤 포르노 예, 이렇게 예, 빈곤 포르노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그 나왔던 단어인데요. 극심한 가난에 시달렸다.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요. 처음에는 한 달 내내 쉬지 못했다. 밑에 보면 한 달 내내 쉬지 못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쯤 쉬게 됐고, 그 다음에는 한 달에 두 번 쉬게 됐고, 그 다음에 결국 일주일에 한 번 쉬게 됐습니다. 나 과거에 일할 때, 공장에서 일할 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변화의 시간이 걸린다면 현실적으로 언제쯤 되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저희 이건 언론에서 짧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의 사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는 뭐 크게 반박은 있지 않았다. 그렇죠. 라고 이거는 볼수 누가 있습니다. 반박을 하겠습니까? 혹시 이경 대변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첩공이라고 301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첩공일과 301. 그 선배님과 제가 거의 그 10년 차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굳이. 예. 지금 우리가 주 5일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주 4.5일제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사실 그전에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 7일, 6일제였잖아요. 예, 그렇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계속했었죠. 나갔죠. 토요일 날 밤 일찍 퇴근하는 걸 자, 말씀하시는 근데 건가요? 예. 그 전에는 토요일도 풀로 근무를 했어요. 그렇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가 되면은 퇴근이 아니라 토요일도 풀로 근무를 하고 일요일만 쉬는 날이 있었고요. 근데 그 앞으로 가면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안 쉬고 첫 번째 휴일과 세 번째 휴일, 일주일에 이거 한 달에 그 4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첫 번째, 세 번째 휴일은 쉬고 나머지는 안 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쉬는 주 첩공이라고 301은 반드시 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세 번째는 예, 잠시 그래서 쉬고. 첩공이라고 30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첩공일 날 오늘은 그렇게. 첩공일이라서 오늘은 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첩공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첩공일이라는 말을 그때는 썼어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될 때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한 달에 2번 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혀 모르는군요. 예, 저도 어릴 때였으니까. 장 기자님께서 초등학교, 중학교, 장 기자님 그러면 안 태어나셨을 수도 안 태어날 수도 있죠. 네. 지금은 외모로는 뭐 거의 차이 안 보이지만 제가 좀 노안이어서 그렇지 나이 차이는 좀 납니다. 제가 좀 노안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한 번도 못 쉬다가 그렇죠. 한 번 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쉬다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매주 아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쉬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게 됐다. 점차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크게 대한민국 언론에서도 억지 언론 빼고는 크게 이렇게 뭔가 지적한 것은 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걸로 문제를 삼는다면 그 기자가 나쁜 놈 맞아요. 그런 애는 이제 첫0일하고 301만 쉬도록 해야 돼, 얘는. 그냥 썰을 풀 때 본인이 진짜 공장에서 일할 때를 회상하면서 썰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답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접근 방법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제 아무도 반박을 네. 못해요. 그거. 네. 자, 뭐 댓글도 많이 올라오셨어요. 저 동안이라고 아닙니다. 저 살짝 노안이 같아요. 네. 분위기가 아줌마 진짜 너무 고양이 속상하지만. 학대범님께서 네.
이경님 때문에 장영진 TV 품격이 올라갑니다라고 쓰셨어요. 예, 아, 그것도 그래요? 슈퍼챗까지 같이 고맙습니다. 보내주시면서 써주셨네요. 제가 아까 노안이라고 해서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랬나? 네, 네. 아, 오늘따라 무슨 심사위원 머리처럼 이렇게 주저앉았어. 왜 그런지 네,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오신 김에 네. 예, 과일 하나 드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는 뭐 약속 때는 없었다. 근데 윤석열은 약속 때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 아까 그 추첨함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기자 더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그겁니다. 122분을 했대요. 근데 윤석열은 54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2시간을 해도 부족했다라는 기자회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를 꼭 집었고요. MBC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연단이 없었다. 그냥 어떻게 복숭아가 꼈어? 어머, 어떡하면 좋니? 안 보이시죠? 이게 백도라서 괜찮은데, 장 기자님께서 옆에서 제 이에 겉에 한가운데 복숭아가 이렇게 낀 거를 보셨을 것 같아요. 어머, 어떡합니까? 어머, 안 빠져요. 어떡하죠? 그럼 빨리 하고 가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기자한테, 그러니까 여성 기자한테 먼저 질문을 했던 부분도 이렇게 또 좀 꼬집었고요. 네. 그 JTBC에서는 그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기자회견을 할 때 이제 하나 정도만 해. 목이 아프다 이제 했던 거 있죠.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시간이 다 갔는데도 막판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먼저 질문 2개만 더 받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시간이었다가 122분까지 2시간이 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언론에서도 만약에 그 이후에 일정이 없었으면 더 했을 거다. 근데 이후 일정이 있어서 그러지 하지 못했다라고 JTBC에서는 이 부분까지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BN에서는 MBN하고 TV조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MBN에서는 무슨 그거 있죠. 형식.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과 굳이 비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뭐 형식의 퍼포먼스 기자회견이었는데, 이재명은 행정가인 만큼 정말로 그냥 정말 기자회견을 했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추첨 형식이다 보니까 방송사가 고르게 이렇게 출입 기자들이 고르게 질문하지 못해서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없이 대형 미디어 지네들이 질문을 다 하지 못해서 불만이다. 이 얘기를 MBN에서는 굳이 했습니다. 이제 고투리를 잡으려니까 별걸 가지고 다 네, 고투리를 그렇죠. 잡네요. 그리고 TV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만 제가 말씀드린 TV조선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할 거 아닙니까? 지네들이 자화자찬한다. 아주 누구보다 빠른 자화자찬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첫 번째 약간 주요 뉴스처럼 다루면서 기자회견 썰을 풀었다. 그것이 TV조선이다. 역시 TV조선다운 TV조선이 했다. 이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티조가 티조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근데 끝까지 복숭아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습니다. 네. 이거 광고여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진짜 복숭아 맛있습니다. 보수우파 민주당님께서 복숭아 수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한일이님께서 끼임 임무 종사자님이라고 대단하십니다. 네, 다양한 얘기들 해주십니다. 네. 이거 앞에를 닦고 할 거 그랬네요. 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네, 제가 일어나면서 뒤에 있는 복숭아는 제가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